안녕하십니까. 자, 문법 인트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문법 Enforced Grammar에는 크게 4가지 구성.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좌는 1. 문법 인트로인데 일단 인트로 하기 전에 윤상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법 강좌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지금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4가지야. 처음에 문법 인트로는 진짜 생기초. 자, 영어 문법을 감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나 영어 문법이 뭐가 있는지 뭔지 사실 나 하나도 모른다. 아니면 대충은 아는데 내가 제대로 한 번도 신경 써서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생기초. 그래서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진짜 영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분량. 더불어 최소한의 분량에다가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노하우까지 알게 되는 문법 인트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이 문법 인트로를 그대로 중복 다시 반복을 하면서 미처 못했던 추가 파트가 들어가는 거야. 추가 파트 들어가면서 여기가 문법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필수 생기초가 있다면 그 생기초의 밑을 토대로 깔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시험을 받은 이런 파트가 있었지. 이제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법서에는 모든 챕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단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빼고 모든 챕터에 뼈대는 다 들어가 있는 문법 기본. 이걸 하시고 나면 세 번째가 이제 특히 이 세 번째는 문법에 특화된 대학. 뭐 세종대나 경기대나 아니면 최근의 추세가 어려웠다가 살짝 쉬워졌다 다시 라이징하는 서강대 상위권에는 그 정도에서 문법 심화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해드릴 거야. 이거는 딱 세종대나 경기대용. 이 수준은 딱 성대나 한양대나 또는 외대용.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레벨업. 이제 완전 최근의 기출의 다양한 학교 유형과 거기에 따른 예상. 이렇게 해서 크게 그래머는 문법 인트로의 생기초를 시작해서 이제 편입 문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문법이라는 게 영문법이라는 게 총 챕터가 어떤 게 들어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 그러니까 문법이 좀 돼 있는 분조차도 사실 이 문법이 돼 있다는 게 요즘 세대 잘 안 맞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부터는 시작이 돼야 돼. 근데 문법이 되게 약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기본편. 이 기본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친다면 6월 말까지 계속 되풀이 무한반복. 그리고 나서 7월부터 이제 문법 심화 그리고 레벨업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Enforced Grammar의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는 거고 정작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문법 인트로는 어떤 과정일까? 일단 왜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되지?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막연하게 편입 영어는 문법 해야 돼. 그냥 문법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이래서는 동기부여가 안 생겨. 그럼 왜 문법을 해야 될까? 딱 2가지예요. 외국어기 때문에 저쪽 애들의 언어의 룰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문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법 인트로 과정은 꼭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라 딱 둘이 나누는 거야. 해석. 외국어니까 해석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그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구문이 약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구문이라는 건 문법 이론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논리와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해석을 위한 문법. 그리고 정작 편입 영어는 문법 문제가 배점으로 나온단 말이야. 학교별로 비율만 다를 뿐이야. 그러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 이 2가지. 왜 문법 인트로를 해야 되느냐? 해석을 위한 문법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 그래서 우리가 문법 인트로를 해야 되는구나가 이 강좌의 첫 번째 취지. 그럼 2번째는 쌤 그럼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 매 챕터별로 제가 꼭 암기해야 될 필수 핵심 이론.
이건 진짜 필수인 거야. 필수 핵심이론. 그리고 그 필수 핵심이론과 그 챕터별로 출제자는 이런 이론이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 기본 예제. 요 두 가지가 바로 문법 인트로 강좌의 두 번째 취지야. 그 다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문법 인트로의 최고의 여러분한테 이 취지는 세 번째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 인강이든 학원 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각 다니는 학교 수시 대비로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내신 대비가 워낙 잘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거와 시키지 못해서 점수가 내신 등급이 위아래로 오락가락할 뿐이지 모든 중고등학교 학원생들이 진짜 열공열강을 하는 거야. 그걸 6년간 들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내 머릿속에 어떻게 넣는지 그걸 못해요. 그걸 이 문법 인트로 과정에서 하자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하려면 영어의 수거를 한번 봅시다. Learn by heart야. 이 learn by heart라는 게 뭐뭇을 암기하다야. 자, 이제 이렇게 암기가 됐네. Learn by heart. 암기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암기라는 것은 머리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learn by heart에서 이 learn by heart 대신에 head나 mind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learn by head나 mind로 가는 게 원칙 같은데 아니야. learn by heart래. 근데 영어 문화권에서 learn by heart의 뜻이 암기야. 근데 그 암기가 by head가 아닌 heart래. heart가 심장이잖아.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우스운 장면을 보고 웃을 때나 슬픈 장면을 보고 울 때나 화가 나는 장면을 보고 분노를 할 때 이걸 안 쓰잖아. 그냥 딱 보고 반사적으로 울거나 화를 내거나 웃는단 말이야. 그게 암기래. 그러니까 결국 시험제도에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해라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암기가 돼야 돼. 그럼 그 암기를 하려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하다가 지치는 거야. 왜? 챕터가 저는 문법 인트로 챕터를 잠시 뒤에 소개하는 대로 딱 7개 챕터로 딱 간략하게 줄였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10개가 넘어. 근데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할 때는 좋은데 마치 독해지문 인거랑 똑같아. 3줄, 4줄, 5줄까지 해석 잘 돼. 근데 5줄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줄 해석의 내용이 망각이 된 거야. 문법 이론이 똑같은 거야. 챕터를 열심히 하라 그래서 챕터 1, 챕터 2 잘 따라하고 있는 중인데 챕터 6쯤 갔을 때 챕터 2, 챕터 3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좌절도 하고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지극히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배웠던 걸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는 건 아주 보편적이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 무한반복.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반복은 이제 인트로 과정에서는 안 돼. 대신에 인트로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그나마 짧은 커리 안에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습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문법 인트로 과정의 최고의 취지는 영문학에 대해서 영어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또 이런 챕터에는 이런 식의 출제자들이 이런 취지로 문제를 냅니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 강좌에 여러분한테 함께 하고 싶은 건 Learn by Heart야. 공부는 암기인 거야. 이 암기에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론이 암기가 돼 있어야 그게 다음에 내가 접했을 때 이해된 거와 같은 느낌이 들어.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많은 원리,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learn by heart가 돼야 돼. 그러려면 무한반복이야. 근데 처음부터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무한반복을 하기 전에 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인트로 과정 첫 번째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해석을 위한 문법이야. 그 다음 또 마침 문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 문제도 맞추면 의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 매 챕터별 필수 핵심 이론과 여기선 이런 기본 문제 나온다를 알고 가자고. 세 번째 이거를 근데 어떻게 머릿속에 넣을까? Learn by heart야. 그 Learn by heart와 함께하는 게 무한반복이지. 그러면 총 이 인트로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총 7개 챕터야. 영어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동사 파트. 그 동사가 또 자격이 반쯤 상실돼서 동사였는데 동사 역할 하고 싶은데 정작 못하는 준동사 챕터 하나. 그 다음 그런 동사와 함께하는 조동사. 그리고 그 동사의 구조 형태에 따른 수동태. 그리고 나서 그 동사와 동사끼리를 연결시켜주는 관계사와 접속사. 그리고 이제 동사만큼 중요한 품사인 형용사에 관련된 비교급. 그리고 영어만이 갖고 있는 가정법. 이렇게 해서 인트로 과정은 총 7개 챕터로 구성이 됐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첫 번째 동사 파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하고 문법 인트로 챕터 1 동사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